중동에서의 전쟁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스캔들과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표들은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헤즈볼라가 공격을 중단하고 레바논 리타니강 남쪽 지역에서 무장대원을 철수시키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죄송합니다만 모두를 대놓고 내치고 어떠한 휴전 체제도 지킬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외교가 고작 이 정도입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의 스캔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타냐후가 미국의 어떤 지원도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리바논 문제를 둘러싼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갈등은 네타냐후의 군사적 목표, 어쩌면 정치적 생존까지도 그의 의도와 달리 사태를 확대하려 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네타냐후는 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으며 그런 동맹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그럼 갈등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네타냐후와 트럼프 사이의 갈등인데 이 갈등이 점점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최근 협상 중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을 빌어먹을 미치광이라고 불렀다는 질문을 피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단지 전술적인 의견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네타냐후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발언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미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공화당이 제안한 결의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매년 거의 40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 보조금을 중단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원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말린 슈투츠만은 수요일에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서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건 그냥 결의안일 뿐이고 소리만 지르다가 곧 잠잠해질 거야 라는 식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베냐민 네타냐후 본인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슈투츠만 의원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제 지원받는 입장에서 파트너로 전환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급자족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총 38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10년짜리 양해각서가 2028년에 만료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이런 지원이 더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전에는 이런 제안을 미국 내에서 오직 이스라엘 비판자들만이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제안을 유대 국가를 확고히 지지하는 이들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변하고 있고 그 변화가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미국인의 비율이 지난 1년 동안 53%에서 60%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의 이런 발언은 명백히 선수를 치려는 시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당신들의 지원을 거절한 것이지 당신들이 우리에게 지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는 식이죠. 하지만 네타냐후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자신이 네타냐후에게 자신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네타냐후는 진작에 감옥에 갔을 거라고 비난한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10월에 크네세트 선거가 열릴 예정인데 네타냐후는 아직도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즈볼라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와의 스캔들도 추가됐습니다. 한편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의 갈등은 레바논 전쟁을 배경으로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서도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헤즈볼라가 공격을 중단한다는 조건하에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네타냐강 남쪽 지역에서 전투원들을 철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헤즈볼라는 처음에는 완전한 휴전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모든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동의 없이는 휴전이 단지 서류상에만 머물 수 있으며 무장 세력들은 휴전 합의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문제는 레바논에서의 완전한 휴전이 이러한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쟁 종식 협상에서 내건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화 통화에서 욕설이 가득한 말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이미 이를 확인했으며 이 주제에 대해 제가 유튜브에 별도의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가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화 후 트럼프는 레바논에서 새로운 부분적 휴전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폭격하지 않는 대신 헤즈볼라가 국경을 따라 이스라엘 도시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처음에는 휴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8시간 동안 이 단체는 이스라엘 영토 내 목표물에 대해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레바논 대통령 조셉 아운은 24시간 이내에 새로운 휴전이 발효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이 합의를 거부하며 이를 인용하자면 레바논 국민 일부를 말살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헤즈볼라의 주요 무장대원은 휴전이 이스라엘군의 남부 레바논 전역에서의 완전 철수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헤즈볼라가 실제로 합의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북부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을 발사한다면 이것이 트럼프에게 네타냐후에게 전권을 부여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하라는 초록불이 켜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란과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양측은 레바논 남부에 이른바 시범구역을 설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즉 레바논 군대가 주둔하는 별도의 섬과 같은 구역들입니다. 헤즈볼라가 아니라 바로 정규군이 이 지역들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져야 하며 헤즈볼라의 존재가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방위군은 해당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파일럿 지역에서 이것이 효과를 본다면 양국은 평화와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때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레바논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서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신뢰를 강화하고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며 양국 간의 포괄적인 합의를 위해 직접 협상을 계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헤즈볼라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런 합의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사실상 전쟁을 위해 살아간다. 전쟁이 없으면 헤즈볼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중동 전쟁이 다시 통제불능에 빠졌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전쟁 종식을 요구합니다. 헤즈볼라는 종식이 없다고 했고 이스라엘도 전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런 상황에선 이란과 합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추크치방이라 하며 어떤 움직임도 결국 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어로 진행하는 제 유튜브 변호사 채널이 생겼다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어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해당 채널의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